안녕하세요. 평면도 맛집 미인스 부동산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1부는 모집 공고문을 분석하고요, 2부는 공공분양 평면도 분석, 3부는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영상으로는요, 추가 정보, 추천 위치, 추천 타입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부 순서는 모집 공고문입니다. 중요한 부분들로 좀 몇 개 추려봤습니다. 10월 15일 2차 사전 청약에 나온 단지의 중복, 교차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동일 블록 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이 제외됩니다. 기존 청약과 동일하죠.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전 청약이 됐기 때문에 건설 호수, 주택 공급 면적, 추정 분양 가격, 세대 평면 등 이런 부분들이 본 청약 모집 공고 시에는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전 청약의 특징이라는 거죠. 100% 다 결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 청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0월 15일, 이 기준은 청약 자격 등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번 선정된 사전 청약 당첨자는 추후에 본 청약 시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지역 우선 관련돼서는 공급 거주 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한마디로 10월 15일 기준으로 그 해당 지역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단 1일이라도 거주를 하고 있다라면은 지역 우선 공급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 해당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반드시 충족, 이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 우선으로 사전 청약 당첨된 후 해당 거주 기간을 본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 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 등이 있다. 이 내용은 이 페이지에 자세하게 또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사전 청약 당첨된 사람들은 다른 주택단지에 사전 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차 때 당첨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신청을 할 수가 없죠. 본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구성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지 당첨자로 인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사전 청약 당첨 후 이 본 청약 시에는 동호수 배정이 되는데,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이 동, 층, 향, 타입별 등이 무작위로 추첨이 돼서 뽑힌다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첨된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전청약 물량 중에 단 한 군데라도 또는 여러 군데가 사업이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확인할 부분은 이 거주 기간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지역 우선 공급 관련 안내, 공공분야, 신혼희망타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역 우선 거주 기간 남양주 1년, 성남시 2년, 인천광역시 2년,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만 하면은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 신혼희망타운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본 청약 예정 시기도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렇다면 본 청약 예정 시기를 확인을 해서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됐을 때 본 청약에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세하게 나와져 있는데요, 지역 우선 자격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이냐, 경기도 지역이냐, 기타 수도권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의정부 우정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사전 청약 공고 현재 의정부시 거주하면은 본 청약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단 하루라도 10월달, 9월달에 이사를 갔다라면은 본 청약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당첨만 되면은 본 청약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써있죠. 본 청약 공고일까지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자, 밑에 보면 본 청약 공고일까지 인천광역시 2년 거주 예정인 자. 자, 이런 부분들이 써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을 확인을 하고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역시나 이렇게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이 성남 낙생 사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공고일까지도 역시 2년 이상 거주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주 확인이 안 돼도 되는 곳이 이렇게 부천 원종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사전 청약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살거나 수도권에 거주만 한다라면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본 청약 공고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형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요 59, 74, 84 등으로 다 동일하긴 해요. 이 향후 평면 설계 등이 동일 주택별 내에서 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고지가 되어 있고요. 본 청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동호수 결정을 위해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나 신혼희망타운도 동일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약 모집 공고 시 관련 법령에 적용받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 청약 당첨 발표일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전 청약 기준이 아니에요.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0% 정도로 이 확인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00%, 80에서 100%가 아니고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가격의 약 80% 미만 이 부분 기준으로 좀 확인을 하면은 성남 신촌 인천 검단, 성남 낙생 성남 복정 2지구, 군포 대암이 의왕 월암 수원 당숙은 이렇게 80% 미만인 경우는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이외의 지역인 남양주 왕숙 2지구, 의정부 우정, 파주 운정 3, 부천 원종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8년, 거주 의무 5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 산정 기준일은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 기준이라는 거, 이 부분, 그리고 거주 의무 산정 기준도 주택을 최초 입주 가능한 기준부터라는 걸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주체 이 시공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 의정부 우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LH 브랜드 안단테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성남 신촌 같은 경우에서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건설이 된다라는 거죠. 계룡건설, GS건설, 이수건설, 동성건설, 신흥 DNC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혼희망타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목정 2지구, 군포 대암이, 의왕 월암, 수원 당숙, 부천 원종 역시 LH고요. 성남 낙생만 컨소시엄을 이렇게 하는데요. DL, ENC, 급동건설, 고덕종합건설, 금성백조건설이 함께 합니다. 이쪽에 시공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추후에 결정이 될 거예요. 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는 사전청약 모집일 현재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청약 때 이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시공을 맡을 건데 신혼희망타운도 공공분양도 나와져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별로 총 세대수와 이번 사전 청약 공급 호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들도 일반 공급 물량들도 추정 분양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지역들, 원하는 지역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면적 추정 분양가는 대표 평형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더 내려갈 수도 저층일 경우, 중간층일 경우, 꼭층일 경우 이런 등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이 특별 공급 물량 중에 미달될 물량은 역시
특별공고 신청자 중 당첨이 안 된 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먼저 뽑고요. 여기서 또 다시 미달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또 다시 미달이 될 경우에는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의 물량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단지들 중에 딱 한 군데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달될 수 있는 물량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미달되는 물량의 진행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주 대책자 등 철거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청약 시에는 공급 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분양가는 실제 분양가 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놨다가 가격이 엄청 또 뛰면은 큰일 나겠죠.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상승폭을 줄이면서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본 청약 시에 발코니 확장 비용 등 기타 옵션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비용들을 확인하면은 더 금액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택형별을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추정 분양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위쪽에는 이 발코니 확장 비용 등 기타 추가적인 옵션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나와져 있는 거는 정확하게 발코니 확장 비용입니다. 이 추정 분양가에서는 발코니 미포함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뭐 500만원, 뭐 1000만원, 뭐 3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 청약 예정 시기 나와져 있고요. 입주 예정 시기도 나와져 있습니다. 제일 빠르게 입주가 예정인 곳은 바로 파주운정 A23블럭 2024년 10월, 그리고 인천검단 AA21블럭 2024년 12월경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서는 부천원정 2024년 10월경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제일 늦게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은 의정부 우정 A1, A2블럭이 2027년 1월이고요. 성남낙생 A1이 2027년 3월, 군포 대야미가 2027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입주 예정 시기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전 청약 그 신청 날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위쪽은 공공분양, 아래쪽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일반 공급 1순위 부분에서 지원하는 이 접수 날짜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조건에 맞춰서 접수 날짜를 잘 기억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 발표일은 동일해요. 지금까지 요약해가지고 모집 공고문을 분석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공공분양 평면도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